자기 pitstop이라는 게 뭔지 알지? P-I-T 그리고 stop이야. 그 P-I-T, pit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뭐 꼭지, 씨, 뭐 구덩이 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 pitstop이라는 것은 우리가 TV에서 그 자동차 경주를 볼 때 그 많은 차들이 그냥 그 트랙을 쌩 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트랙 옆에 붙은 자기 팀의 그 정비소 같은 데로 들어와서 그 여러 명이 확 달라붙어 가지고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튀어 먹듯이 그 유리창 닦고 누구는 가스 넣고 또 동시에 누구는 타이어 갈고 그래가지고 그 1초가 아깝게 그냥 쫙 정비를 하고는 다시 또 경주로 내보내잖아. 그러면 또 그 차는 쌩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야. 그게 pitstop인데 나는 사실 오랫동안 내 꿈은 내가 사람들에게 pitstop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내 꿈이야. 자기가 일상을 돌아가는 경주 속에서 잠깐씩 내게 들어와 주면 나는 자기의 유리창 닦고 가스 넣고 타이어 갈고 해서 다시 자기를 경주 속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내 세대에 유명했던 작가 중에 독일 사람 헬만 헤세라는 분이 있어. 그분의 소설 중에 시타르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속세명인 시타르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도 그런 식이야. 그 아주 호화로운 최고의 신분에서 자란 한 청년이 진리에 목말라서 그걸 다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한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간만에 세상에 나왔는데 그 원래는 왕궁에 있었고 또 숲속에 있었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 물정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리둥절해 있는데 하루는 길에서 어느 그냥 황금 마차같이 호화롭게 장식을 한 그 마차가 휘장을 들이운 채 간단 말이야. 그 마차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 그런데 그 마차가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래. 그래서 참 희한한 광경이다 하고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 도대체 저 마차 행렬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 절을 하고 이럽니까? 그랬더니 당신 그것도 모르쇼? 모르니까 물어보죠. 결론은 그 마차 그 안에 타고 가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코르티산이야. 코르티산. C-O-U-R-T-E-S-A-N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소위 몸을 파는 여자인데 그런데 그 중에는 최고 레벨인 거지. 그 시대의 최고의 부호들, 그냥 제일 높은 관리들, 뭐 이런 그 최고의 사람들만 상대하는 여자인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여자에게 여자가 지나가는 마차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깍듯한 걸 보면 아마 그 여자가 그 주변에 좋은 자선 행위를 많이 한 모양이지. 그래서 이런 광경을 유심히 본 시타르타가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다시 그 길목에 가서 그 마차를 기다리는데 또 마침 그 다음날에도 그 마차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가는 시타르타 앞에서 잠깐 멈춰서 그리고 그 온갖 구슬장식 그런 휘장이 열리면서 거기서 아리따운 여인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야. 아마 그 여자도 그 전날부터 그 장막 구슬 사이로 이 예사롭지 않은 청년에게 어떤 무엇을 느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 여자가 아주 자애로운 눈빛으로 이 청년에게 물어봐. 청년이 내게서 원하는 무엇이 있소?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예, 제게 세상 물정, 세상 이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아주 거지 행색에, 그러나 눈빛은 아주 예사롭지 않고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기운도 이게 예사롭지 않아서 다시 조용히 묻는 거야. 나에게 세상 이치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대는 무엇을 지녔소? 그걸 내가 알아야 내가 아는 세상 지식과 맞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시다르타가 그때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했느냐? 제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거렁뱅이하고 완전히 똑같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나 예사롭지 않은 이 청년이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3가지라는 것. 그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요즘 너무 편하게 설명되어진 것들이 많고, 또 우리가 무한 경쟁에다가 우리의 머리를 다 쓰기 때문에 우린 실제로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근육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궁금함이 일더라도 잠깐 좀 생각해봐. 뭘까? 이거 물질은 아닌 게 분명해. 보아하니 거렁뱅이 행색이니까. 시다르타가 얘기하는 그가 가졌다는 3가지. 그것은 뭘까? 시다르타가 그 여자에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I can think, I can wait, I can fast. 나는 생각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며 배고픔을 참을 줄 압니다. 이거 언뜻 들으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 특히 요즘의 우리들이 잘 하지 못해. 내가 서울에서 경기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잖아. 그래가지고 48년째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엔 벌써 꽤 됐지.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그러는데 가끔 한국에서 중학교 동창 이러면 50년 인연이니까 LA에 들려서 날 좀 보자고 하면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나가요. 이제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동창들하고 앉으면 경기 나와서 또 서울대건 다른 또 유명한 대학 또 정부 무슨 관리로 비즈니스로 다 잘 나가는 친구들인 거야. 그런데 난 누구랑 만나도 이렇게 잡담 같은 거는 특히 요즘엔 하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가 좀 어떤 얘기를 주도하는 시기인데 좀 내 나름대로 영양가 있는 얘기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꼭 그런 자리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두 번이 아니야. 뭐라고 하냐 하면 운영아, 네 얘기는 왜 들으면서 머리를 써야 되니? 머리 안 쓰는 얘기 좀 하라. 충분히 이해해. 무한 경쟁에다가 또 남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이러는 거에다가만 그 머리에 생각의 정수를 다 쏟아부으니까 옛 친구들 만났을 땐 그저 반갑게 웃고 즐기고 돌아가고 싶지 머리를 쓰는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 내가 한 7, 8년 전에 서울에 가서 1년 반 동안 계약 일로 1년 반 동안 살면서 TV가 없이 살았어. TV를 안 샀어. 그 전에도 내가 북가주에 한 3년 올라가 살 때 그때도 TV 없이 살았어. 참 좋아. 그런데 서울에 나가서 살 때 보면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가게 되는 경우에 이게 집에 들어서면서 보면 항상 TV가 켜져 있어.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친구가
TV부터 켜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여기 LA에서 얼마 전에는 누나 집에 갔는데 저녁을 먹고 조카들하고 소파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설거지 다 하고 오더니 TV를 켜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TV는 뭐하러 켜줘? 그랬더니 누나가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머뭇거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TV가 켜져 있지 않으면 이상해. 그러는 거 있지. 자, 시타르타가 얘기한 첫 번째, I can think.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깊이 생각을 하려면 첫 번째 준비 조건이 뭐지? 셀폰, TV, 라디오 이런 거 다 끄고 고요해야 하잖아. 고요해야만 생각이 가능한 거야. 우리가 입을 닫고 눈도 닫고 그리고 고요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입과 눈을 다 닫는다고 해도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거기에는 항상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제잘거림이 있잖아. 그것도 여러 목소리로, 상반되는 목소리로. 그런 우리 마음의 제잘거림까지 우리가 필요한 땐 켰다가 필요 없으면 끄는 그 TV처럼 우리가 그 마음의 제잘거림마저도 끌 수 있을 때 그런 바깥과 안의 고요함 속에서만 깊은 생각이 가능한 거잖아. 특히 요즘처럼 말이야.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가짜 뉴스, 악성 정보, 이 가짜 인간들이 설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피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 잠깐 좀 샛길로 빠집시다.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주 희한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져 있잖아. 자기들 뉴스 다 봐서 알잖아. 노스캐롤라이나인가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큰 행사를 했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또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어떤 편견과 이런 거를 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었거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 양쪽에 다 좋은 사람들인데 양쪽이 다 좋은 사람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어떤 폭언, 폭행, 하다못해 살인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트럼프의 그 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읽은 읽은 글 중에 이런 게 있어. 이 영어 공부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Freedom of speech is not freedom of responsibility.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한다? 무책임하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줄은 이거야. Because words have consequences. 그 이유는 우리의 말에는 어떤 결과가 뒤따른다는 거지. 우리 말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그거하고 어떤 땐 그거보다 더 강력하잖아. 말이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고 일생 가는 상처를 남기고 혹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 아니야? 주변을 한번 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떠오르는 생각, 그때 느끼는 지나가는 감정들을 그대로 그냥 내뱉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 그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마을 회관 앞에 모이면 내가 참다운 삶의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 저녁 때 마을 회관 앞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딱 이거 한마디야. 참다운 삶의 비밀, 비결은 다 우리 혀에 달렸습니다. 우리 솔직히 봐. 우리가 말하는 상대가 뭐 직장에서의 상관이건 뭐 가까운 친구건 가족 배우자건 누구건 우리가 어떤 때 무슨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돌아오면서 집으로 또는 헤어져서 돌아오면서 그 마지막에 그 한마디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끝에 그 한마디를 내뱉는 바람에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이 크게 후회하고 크게 손실을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우리 살면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 침묵의 채로 거르지 않고 내뱉는 말은 소음일 뿐이다. 소음일 정도면 문제없는 거지. 그러나 소음보다 훨씬 더 나쁜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줘서 피 흘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어. 자, 두 번째. I can wait.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자기 기다리는 거 잘해. 나는 잘 못해. 요즘엔 좀 나아지곤 있어. 내가 좀 깨어가면서. 이 세상에 누가 기다리는 걸 좋아해? 근데 지금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시가 하나 생각나면 시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그 무슨 대학교 뭐 무슨 게시판에 낙서판 같은 데 써 있는 것만 묶어가지고 낸 책에서 내가 한 몇십 년 전에 본 건데 이거야. 기다림 없는 사랑은 문이 없는 바람. 가자 우리 황토 거친 벌판에. 우리 그리움엔 이유가 없다. 멋있지 않아? 한 번만 다시 할까? 기다림 없는 사랑은 문이 없는 바람. 가자 우리 황토 거친 벌판에. 우리 그리움엔 이유가 없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알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봄에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을까? 내가 최근에 찾았다는 그 스승의 강의를 또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한번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야, 우리 다.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더 기다리지 못해.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밤하늘을 올려다보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우주 140억 년의 이 우주의 크기, 요즘에 이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우주의 규모, 우주의 사이즈는 점점 더 커지잖아. 그 망원경 이런 게 점점 최첨단으로 개발될수록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주의 사이즈보단 훨씬 더 크다는 걸 점점 지금 발견해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은하계, 밀키웨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의 티끌 같은 지구 위에 살고 있어, 우린.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갤럭시가 뭐 몇 개? 뭐 2천억 개? 이 어마어마하게 끝없는 우주야. 그런데 우리는 이 티끌 위에서 서로 키재기를 해요. 자기도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또 몰라도 괜찮아. 우리 최근 한국 문단에
아주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국민 시인으로 칭송되던 고은이 그 여성 문인들에게 뭐 추태 부린 거가 막 그냥 세상에 드러났잖아. 그게 벌써 한참 전에 최영미 시인의 괴물이라는 시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을 못 끌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그 최영미 시인의 괴물이라는 시, 그게 고은에 대해 쓴 시인데, 그게 요새 다시 그 뉴스가 될 때 다시 그 뉴스의 그 중심에 있었는데, 난 그 최영미 시인을 좋아해. 그분이 그 그것도 한 20, 30년 전에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시집을 냈었는데, 그 안에 정말 얼마나 그냥 찡하는 그런 시들이 많았는지, 난 참 그 최영미라는 시인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고은이라는 그 국민 시인,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잠깐 어떤 부딪힘이 있었어. 그 얘기를 잠깐만 합시다. 내가 라디오 코리아에서 LA의 비빔밥이라는 프로그램을 잠시 진행할 때였는데, 그때 그 고은 시인이 LA를 했다는 그 아주 조그만 단신 기사가 신문에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뭐 그 언론계에 있을 때니까 내가 그 몇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그분의 개인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우리 방송국에 오셔서 좀 녹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 저녁 때 나가는 내 방송에다가 이제 그 방송하려고 그 초청을 했더니 또 그 오시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우리 방송국에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빈 스튜디오가 하나도 없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어쩔 줄 모르.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 내가 그분의 시를 좋아했거든. 지금도 물론 좋아하는데, 시 자체로는. 그래서 그냥 내가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사정을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마침 빈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냥 우리 인터뷰를 해서 저녁 때 방송에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하는데, 그분이 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1초도 안 주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가버리시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없고 벙 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야, 참 하고 그 당황했던 적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어. 그분도 기다리는 거 못하는 거야. 그때 내가 또 느낀 거야.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창작물에 감명을 받고 그래서 그걸 창작한 사람도 참 멋진 인간이겠구나 해서 생각하다가 그 창작을 한 사람을 만나면 웬걸 그 사람의 작품하고는 좀 동떨어진 인간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가 때로 있잖아. 그리고 또 그 고은 시인은 자기도 알지만 그 승려, 중 출신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탈속했다가 그리고 다시 또 옷을 벗고 귀속, 다시 또 세속으로 돌아온 양반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시가 좀 깊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기 전에 내가 그분을 좋아한 게, 그분이 뭐 시도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 근데 내가 좋아한 거는 딱 요 세 개야. 근데 요 세 개가 아주 짧은 시들이야. 그 일본의 단시, 하이쿠라는 거 있잖아. 그냥 뭐 단 2줄로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고은 시인의 인간적인 그거를 잠깐 옆으로 제껴놓고, 내가 왜 그분을 좋아하게 된 그 세 개의 짧은 시니까 지금 생각이 잘 날 것 같아. 근데 그건 자기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시 자체를 즐겨봅시다. 자, 하나는 이거야. 아주 짧어.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이 시의 전문이야.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가 어떤 때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는 뭐 혼자 올라가건 누구랑 같이 가건 하여간 정신없이 이래서 못 보고 올라갔는데, 그 같은 길로 어떤 때 내려올 때
그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가 누구랑 관계를 맺다가 헤어질 때 혹은 헤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의 그 실제 면모를 보게 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인생에서도 젊었을 때 정신없이 뭐에 씌어서 살 때는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뒤늦게야 어떤 그런 실상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자, 또 하나의 시는 이거야. 그 배를 젓는 노를 잃고 나자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전부야. 노를 잃고 나자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무일푼이 되거나 큰 병을 만나서 고생하거나 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컨트롤이 없을 때, 노를 잃고 났을 때, 그때 가서야 바다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눈앞에 밖에 보지 못하잖아. 자, 마지막 또 하나야. 그대를,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결국 나는 나를 사랑하고 말았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야. 내 기억대로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냥 맥을 잡으면 돼. 다시 합시다. 그대를,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서 나를 사랑하고 말았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를 사랑하고 말았네. 그게 전부야. 우리가 지금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들,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 상대가 어느 날부턴가 내 맘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래봐. 사랑? 사랑? 자, 시다르타의 세 번째 말, I can fast. 나는 단식, 배고픔을 참을 줄 압니다. 우리 봐봐. 우리 지금 잘 사는 나라, 발전한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물론 이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의 문제가 뭐야? 배고프지 않은데 계속 먹는 거야. 배가 비워지지도 않았는데. 나도 그래. 나는 아니라는 건 아니야. 심심해서 먹고, 뭐 외로워서 먹고, 기분 전환으로 뭐 비 오니까 라면 먹고, 뭐 때가 돼서 먹고, 남이 먹는 거 보면 먹고, 이런 거야. 나도 똑같아. 뭐 지금은 좀 나아, 요새는 정말. 근데 내가 한참 그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럴 때 나랑 같이 다니면서 카메라 찍어주던 내 후배 기자가 나보고 그래, 언젠가. 최 선배는 그 seafood diet이래. seafood diet.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 해산물을 먹는 그런 게 아니고 seafood. 음식을 보면 보면 유혹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 정말. 특히 뭐야 그 짜장면, 냉면, 돈가스 뭐 이런 거 우리 식당에 들어가서 딴 거 먹으려고 그러다가 남이 그런 거 먹는 거 보면 먹게 되잖아. 그리고 배가 안 고플 때도 누가 뭐 그런 거 먹는 거 보면 먹게 된다고, 우리. 씨푸드야, 씨푸드 다이어트. 보면 못 참는 거야. 그런데 이 스승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식욕을 못 다스리면 다른 욕망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탐욕이건 분노건 뭐든지 간에 우리가 끄달리고 그러는 욕망이 얼마나 많아. 사실 나는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거의 일생, 거의 최근까지 성욕에 얼마나 끌려다녔는지 몰라. 그놈의 성욕 때문에 내 생명의 정기, 시간, 건강 얼마나 내가 소모했는지 참으로 정말 한심해, 내가 봐도.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내가 미니 단식을 해. 미니 단식. 뭐 정식으로 단식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뭐 며칠씩 일주일씩 단식은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니까 그냥 배가 비워질 때까지 안 먹는 거야. 좀 힘들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최근에 의학 그 연구조사에서도 밝혀졌어. 이 배가 고플 때,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이 아니야. 그리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먹어야 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다음에 한두 시간이 그렇게 좋대. 왜 좋냐? 그때 우리 몸에서 최고 성능의 최고 퀄리티의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그러니까 이 꽉꽉 채우는 사실 말이야. 자기 이게 뭐 뻔히 자기도 아는 얘기인데 실천이 힘들지만 우리 먹는 것보다 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해. 그게 음식이건 뱃속의 음식이건 머릿속의 지식이건 뭐 창고 속의 물질이건 뭐든지 비우는 것이 버리고 비우는 것이 싸고 비우는 것이 채우고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좋은 거라니까. 내 말이 아니고. 자, 우리 결론을 맺어볼까? 그러니까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제대로 생각한다는 것,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기다릴 줄 안다는 것, 그리고 배고픈 걸 참을 줄 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어. 자기의 또 바쁜 일상에 또 귀한 시간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 잘 지내. 바이.